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처우는 언제쯤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선거철이나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말은 나오고는 있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영상으로 작년에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지만 장기근속 장려금과 같은 경우도 현재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부에서 개선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약속들은 언제쯤 실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나마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곳들이고 얼마나 지급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과거 2018년도에 처우 개선비는 공식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 꼼수가 있었는데요. 처우 개선비를 폐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노인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요양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다라고 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기관들은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죠. 이 운영비 안에서 임금도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기관이 받는 장기요양 수가도 매년 물가 인상률 및 인건비 또는 임대료 상승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인상을 해주는 것인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기관 수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관으로 지급이 되는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확인해 보면 2018년도에만 딱 11.34%가 인상이 되었고요. 이후로는 4%, 2%, 4%, 3%, 지금까지 이 정도입니다. 즉 당시에 처우 개선비를 없애면서 그때만 반짝 반영을 해주었을 뿐 이후 기관이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가는 최소 수준으로만 인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켰지만 결국 요양보호사분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결국은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원해주던 처우 개선비 10만 원만 사라진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의 기준과 금액으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전남 영광군은 월 70만 원 준다는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수당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와, 70만 원을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네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교양위원회 처우 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적게는 월 1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으로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또 분기별로 지급을 하거나 연 1회 지급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이런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도 경기도 모 2개의 지자체에서 기관을 운영해 보았지만 두 곳 모두 처우 개선비는 없었습니다. 제가 전국 모든 지자체를 조사할 수는 없고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이 1인당 최대 월 70만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합니다. 2위도 전라남도 목포시로 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전라남도 강진군이 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1위부터 3위 모두 전라남도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금액이 정말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자, 다음은 제주도가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시가 월 14만 원, 충청남도가 월 5만 원에서 18만 원을 대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대도시들이 모여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왜 이럴까요? 자, 서울시 보시면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및 시립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한해서만 1인당 월도 아니고 연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거의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나마도 지급하는 서울시에 비해 경기도는 더하네요. 일체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경기도가 과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역시 선거철에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자, 이에 따라서 2023년 9월에 경기도가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자가 처우 개선 방안 모색만이 공약사항이었다면서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실시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이나 기타 업계 종사자 등 다른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수당 지급만이 처우 개선 방안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 뭔 개소! 자, 그런데 수당 지급이 처우 개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대답이 실망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안내를 드린 건데요. 결국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처우 개선비를 많이 지급하는 지자체들은 모두 요양보호사 구인이 쉽지 않은 지방 또는 시골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양보호사 구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처우 개선비라도 지원을 해주어야만 구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직도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적은 이유가 원장들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커트라인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둔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임금 커트라인을 올리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이죠. 이는 보수나 진보 정권 모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해 왔습니다. 정치와 큰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자체가 개인사업체가 대부분인데 정부에서 정해둔 인건비 이상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줄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죠. 병원 원장님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임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장기요양 요원의 임금은 정부가 나서야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말이죠. 자, 장기요양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비가 아니라 확실한 임금 가이드라인이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